거리두기가 해제되자마자 서울 시내에서 밤엔 다시 대란 수준의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택시 수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취재해보니 적정 대수보다 오히려 택시는 10,000대나 더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서울시에서 면허를 가진 택시기사는 모두 7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951만 명 정도인데 시민 1,000명당 7대가 넘는 택시가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시가 줄어들었고 저녁 8시에 정점을 찍으면서 운행 대수도 적어지기 시작해 새벽 2시가 되면 4분의 1 수준이 됩니다. 또 강남이나 홍대, 종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 운행하는 택시보다 이용객이 더 몰리는 것도 원인입니다. 택시 잡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인 홍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엔 타고 싶은 택시 백교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는 월요일 라조 월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밤 부재 오후 4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재의 라조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전소에서 보통 1시, 2시쯤 집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그 충전소에서 세차를 하고 충전도 이제 만땅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스 커피,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스 커피를 한 잔을 뽑아서 이 법조단지 가든파이브 내 법조단지는 이 공원화가 조성이 돼 있어가 참 좋습니다. 주차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이제 4시에 작업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는요, 서로의 입장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승객 입장에서의 타고 싶은 택시, 또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 태우고 싶은 승객, 타고 싶은 택시와 태우고 싶은 승객, 물론 뭐 타고 싶지 않는 택시, 그 반면에 타고 싶지 않는 택시도 있고 태우고 싶지 않는 승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두 쪽 다 생각을 했을 때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만이 정말 그 대중 이 택시 문화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뭐 타고 싶은 택시라는 거는 승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고, 그 다음 태우고 싶은 승객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고 싶은 택시는 첫째가 조건이 있죠. 누구나가 어디를 가나 인간이 원하는 첫 번째 요구 조건, 청결입니다. 택시의 외관도 외관이지만 여성광장에 손님이 손을 들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의 그 문을 손잡이를 잡고 여는 순간 그 길 위에 흐름이 있답니다. 그 실내에 우리 보통 친구 누구 초청받아서 어느 집을 가나 아니면 어느 레스토랑 뭐 좋은 레스토랑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룸 자체를 방문할 때 딱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가오는 그 느낌 있죠.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청결이 첫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탔을 때 내가 앉아있는 자리 이외에 모든 그 개인 택시 한 평도 안 되는 짧은 공간 속에 그 청결한 공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거죠. 첫째는 공간이라는 이 택시 공간에 편안함과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물론 기사님의 스타일이나 그 멋세 아니면 그 내부 공간의 디스플레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 또한 한몫을 차지합니다. 물론 뭐 승객을 위해서 뭐 방향제도 뭐 해놓고 향수도 달고 뭐 의자에 이렇게 뭐 액세서리도 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좀 심플하면서 모던한 그런 공간도 원하는 손님들이
다반사가 있다는 거죠. 이 향기라는 게는 아주 저는 지금 옛날 법인 택시 할 때부터 사용했던 게 있습니다. 방향제. 그 다이소에 옛날에는 이게 수입을 했지만은 요즘 다이소 가면 이 참치 캔만한 요 보이시죠? 참치 캔만한 작은 방향제. 라벤더 향기 있고 뭐 레몬 향도 있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의자 밑에 보조석 의자 운전석 밑에 한 개씩 각각 한 개씩 둬요. 그럼 이것도 전체 다 오픈을 하면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그 위에 뚜껑에 그 랩을 반만 벗겨서 향을 은은하게 넣을 수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시죠? 손님들 타시자마자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 왼쪽 길로 가주세요. 이쪽 길로 가주세요. 이쪽 차선 타세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빨리 가는 거예요. 택시는 정말로 청결하고 편안하고 빨리 가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가 타고 싶은 택시의 서비스의 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택시 기사들한테 저도 경험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 경험했는 이 통계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의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느끼고 그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실태조사죠.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고 할 때 기사들한테 타자마자 빨리 가자 소리 하는 대신에 딱 타잖아요. 그럼 우리 카카오 손님들 같은 경우에 도착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카카오 내비에 보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시에 도착을 해야 돼. 근데 도착 시간은 카카오의 도착 시간은 정시보다는 한 15분, 10분 그렇게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주세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기사들한테는요. 빨리 가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기사님 제가 정시 10분에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늦장을 부려서 좀 늦었습니다. 기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로 해서 시간을 좀 당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 도착 시간을 미리 내가 5분 늦었다, 10분 늦었다는 걸 우리 택시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은 어떡하냐? 그 시간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시간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25년 했지만은 부하 직원들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빨리 해라가 보다는 야, 나 몇 시에 몇 시 몇 분까지 결제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몇 시에 내가 미팅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수리를 맞춰달라. 이러면 부하 직원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뭐 담배를 피든 커피를 마시든 그거 조절하면서 본인이 그 시간을 맞추기에 노력을 하듯이 택시기사 똑같아요. 내가 도착 시간을 기사님한테 딱 각인을 시켜버리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 여기 지금 오늘따라 전투기가 많이 뜨네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 음량이 다 전투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타고 싶은 택시는 뭐냐? 승객 입장에서 제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청결해야 되고 안전 편안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본을 갖추면요. 언제나 타고 싶은 택시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태우고 싶은 승객. 근데 이 태우고 싶은 승객은 제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택시라는 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시와 승객은 정말 인연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 손님,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태우기 싫은 손님도
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연에 있어서 악연도 인연이라고 그러죠. 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누가 했는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좋은 것만 내한테는 약이 되고 돈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내한테 악이 될 수 있고 독이 상대방한테는 다른 어떤 누구한테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와 승객과의 인연은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하얏트 호텔 줄 서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법인 택시 할 때죠. 아시죠, 기사님들? 하얏트 호텔 앞에 보면 정문 입구에서부터 밑에 로비에 차 한 대가 빠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줄 서 있는데 그때 저는 법인 택시지만 그때 이제 개인 택시죠.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 택시 얼마 안 한 상태라 갖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기분은 나빴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저 밑에 내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마침 그 택시 기사가 밑에 세워놓고 소변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입구 로비에 세워놓고 로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동시에 어떤 손님이 캐리어를 들고 웨이터보이가 그 택시에 캐리어를 가니까 택시 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내려갔어요. 웬걸 인천공항 손님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래서 이 인연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손님, 내가 딱 탔을 때 별로 이 기운이 안 좋은 손님이 탔다. 그럼 목적지까지 빨리 모셔다 드리는 게 최고상입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서론은 좀 길었는데요. 태우고 싶은 승객.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타자마자 정말 자기 위치를, 특히 카카오 콜, 자기 위치 설명해 주는 손님, 좋아요. 보통 손님들은 현위치로 찍고, 그러고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 위치에 도착하면 손님이 안 보여요. 그럼 전화를 해. 저도 여기 초행길인데 잘 모르는데요. 아니, 손님 핸드폰을 승객님들은 자기 핸드폰 보면 위치랑 택시의 위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택시 기사들은 그 위치를 보고 찾아가지, 다른 승객을 제가 저 승객이 제 승객인지 구분을 할 줄 모릅니다. 승객분들이 택시 번호를 보고 알아서 골라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콜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앞에 오는 예약 택시라고 타버리는 손님도 많아요. 예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같은 위치에서 이 동선이 바뀌어갖고 서로 다른 차를 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분들, 그런 승객분들이 좋고요. 태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태우고 싶은 승객을 또 구분하자니 좀 골라서 태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손님과, 그러니까 이 편안한 손님과 조금 이렇게 이런 때는 좀 택시 기사의 입장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바쁘다 그랬어요. 처음에 타자마자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갔어요. 먼 거리도 안 가요. 바쁜 사람은 절대 먼 거리 택시 안 탑니다. 일반 승객님들은 택시가 느린 줄 알아요. 다들. 짧은 거리에 바쁜 사람들이 택시를 타더라고요. 저는 짧은 거리에 바쁜 사람 택시를 타면 더 늦습니다. 차라리 요즘 전동 킥이나 차라리 중앙선 전용 버스 타는 게 빠를 겁니다. 자,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갔어요. 바로 그냥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소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아니, 사거리 건너기도 전에, 건너는 또 전에 세워주세요. 그래. 아니, 사거리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택시 우리 대중에 뭐 그런 분은 다는 아니지만은 가끔 그런 분이 보여요. 사거리 한복판에 세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세워요. 절대로 버스 승강장에 손님이 세워달라고 해서 버스 승강장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버스 기사님들이 좋아서 사진을 안 찍어서 그랬지, 버스 승강장, 버스 앞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블랙박스. 그거 찍혀서 신고하는 기사님들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버스 승강장이 아시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택시 세우면 안 되고, 횡단보도 20m, 30m 세우면 안 되고, 길모퉁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도 거의 손님들은 자기 원하는 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정령 세우라 그러더라도 안전한 곳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격과 실강이 생긴다. 기사님들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거 아셨죠? 자, 그리고 도착에서는 또 이런 손님도 있어요. 바쁘다 그래 놓고 도착 딱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카드를 꺼내요. 가방을 열고 주문해서 카드를 꺼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바쁜 사람이 아니구나. 정녕 바쁜 손님들은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신호등이 딱 걸렸다. 기사님, 제가 저 건너편에 시동 첫 번째 설 거니까요, 미리 결제 좀 하시죠. 1,000원 더 플러스 하세요. 이런 분이 진짜 급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바로 결제해 드립니다. 1,000원 더 업 안 합니다. 이렇게 서로 신의와 정직, 믿음성, 그래서 승객과 택시 기사에는 정말 인연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뭐 이런 얘기 하자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뭐 승객 중에 뭐 지난달에도 제가 노숙자 한번 태웠지만 처음에 할 때도 개인 택시 시험할 법인 택시 시험할 때 서울역에서 노숙자 한번 태웠죠. 그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노숙자를 후암동에서 한번 태웠어요. 후암동에서 태워서 이 노숙자는 상습인 것 같아요. 우리 기사님들 제가 이 영상을 보면 꼭 기억하셨다가 태우지 마세요. 후암동에서 어디까지 만리곡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한 나이는 한 70대, 55년생 그랬으니까 한 70대죠. 빈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항상. 그리고 타자마자 기사님을 엄청 띄워줘요. 아, 멋있다, 어떻다. 그리고 그럼 만리제곡에 딱 도착하잖아요. 아, 친구가 있을라나? 친구한테 교통비 받아서, 이 택시비를 받아서 와 일 테니까, 이 빈 교통카드를 들고 있으래요. 야, 아마 이런 손님 타면 태우지 마세요. 특히 후암동, 곡에서 만리제곡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리라 그랬어요. 내리고, 뭐, 그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은 인연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택시는. 정말 이 택시 직업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자기 마인드입니다. 특히 우리가 뭡니까?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 순수 개인사업자예요. 이것만큼 순수 개인사업자가 개인 택시, 오죽하면 택시도 개인 택시라 그러겠습니까?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개인 택시. 아, 지금 이제 뭐 요즘 저녁마다 택시 대란 그러는데 대란도 아닙니다. 이거 몇 가지의 정책만 제대로 탁탁 바꾸면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택시 문화가 형성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재는 무조건 100% 풀려야 되지, 지금 뭐 부재 풀렸다고 하는 그 일시적인 거, 야간조가 부재 풀린 거하고 야간 그 구조, 그 다음에 일반 택시들 부재,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수요일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거는 부재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손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11시, 12시, 1시 그 3시간만 반짝거립니다. 그러려고 수요일날 부재날 쉬는 날 낮에 자기 볼일 보고 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주 드시고 뭐 여행 뭐 등산 좋아하든 갔다 와서 밤 9시에 일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부재가 아닙니다. 부재가 풀린 게 아니에요. 맛만 보여주는 거죠.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재라는 건요, 3부재 지금 전기 택시처럼 100%다 풀어주셔야 그게 부재가 풀리는 겁니다. 자, 제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자율주행 택시.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비는 다 돼 있대요. 뭐냐? 자율주행을 심야에만 하라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용 차선이 없다는 거죠. 심야 11시 40분이면 버스 다 끊깁니다. 대중교통 다 끊기죠. 자, 쉽게 생각해 12시 이후 대중교통 다 끊겨요. 그럼 버스 전용 차로는 몇몇 안 되는 올빼미 택시 있죠. 지금 다니는 차. 허응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중앙선에, 특히 종로에 보면. 자, 거기를 택시, 야간에만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를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꼭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더라도 단거리 택시들이 있죠. 버스 전용 정류소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보세요. 심야에 자율주행 그 버스 전용 차를 택시, 심야 택시들의 승강장으로 이용을 하면 좀 심야의 승객들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종로에나 을지로나 명동이나 강남이나 손님을 태우고 싶어도 갓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세울 수가 없어요. 자전거길 있죠. 카메라 있죠. 손님들은 막 차선에 보도부 경계선에서 다 막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 택시 기사들이 이 콜웹이라는 이것만 하나 가지고 건물 뒤쪽으로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 건물 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삼성 서초동 강남역이나 서초동 그 삼성 본사 그거 보세요. 건물 뒤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로변에 있어야만이 손님을 태웠지만 지금은 이 콜, 스마트폰, 콜 어플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 나와 있는 택시 없는 거예요. 이 콜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보세요. 이제 카카오나 타다나 무슨 이 웹이 벌써 이제 2년째 이제 활용이 되잖아요. 이제는 콜도 콜이지만 앞으로 예약제가 택시가 될 겁니다. 카카오나 이 기업체에서도 아마 예약제 콜 웹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효율성 있는 운행 그래갖고 이 동영상 올린 게 있죠. 그거 제가 길거리에서 길손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물론 카카오 웹 장거리도 잡고, 그 다음에 제가 단골, 아시잖아요. 카카오에도 보면 내리고 나면 어플이 뜨죠. 단골 손님으로 기사님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예약제 콜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식당도 단순하게 뭐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 먹으라면서 좌석을 예약 안 하죠. 코스 요리나 아니면 정말 소중한 손님들을 미팅 만날 때 그때 예약을 하듯이 이 택시 문화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거리 가는 거는 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최하 오전에 예약을 해서 오후에 어떤 행선지로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약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서울에 이런 택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도 제가 업무용 말씀드렸듯이 택시는 서울 경기 카카오 지역으로 특히 업무용 하시는 분도 자율운행하는 항상 택시입니다. 단골로 신청을 했습니다 할 여행용 정도의 택시는 서울 그런 경기 서비스, 이타 지역을 여행 안내 서비스라기보다는 코스로 운행합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일 대리 택시는 골프장 오갈 때 업무 청결하고 및 도로 안전 연수, 편안하고 킥 빠르게만 서비스 보시면요. 택배로도 운행합니다. 다 타고 싶은 택시의 예약 첫 번째 택시는 조건입니다. 장거리 운행에 따른 사전 예약을 받아서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 택시는 서울 시민이 기사님들 찾는 택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자기 발전을 물론 뭐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면서도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떠한 그런 소스를 받고 싶으시면 별도로 뭐 구독 친구 하셔갖고 짬짬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이런 경험에 물론 뭐 경험은 짧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뻘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나름대로 노하우 자꾸 이야기하니까 노하우는 없어요. 내가 얼만큼 이거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재밌고 즐겁고 제 단골이 생기는 거지 뭐 특별하게 이게 뭐 노하우 이런 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 도움 될 만하시는 그런 이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년 안에 택시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택시 또한 아무나 탈 수 없는 그런 업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사님들이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명함도 같이 나눌 거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경험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개인 택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시간이 4시 3분 전입니다. 저 이제 이쪽 법조단지에서 첫 손님을 모시고 강남이나 명동으로 나가면 이제 업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게 드라이브 하시고 특히 이제 심야에 새벽에 하시는 분들 빗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교수였습니다. 모임을 마친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늘어서 있습니다. 앱으로 호출해봐도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날, 심야 시간대 택시 영업 건수는 밤 9시 영업 제한이 있던 지난 2월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행은 62%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의 야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로 2시간 늘린다는 겁니다. 해당 시간엔 2km당 3,800원인 기본 요금이 4,600원으로 20%가량 오릅니다.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택시업계의 건의가 들어와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요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의하면 왜냐면 뭐 택시 기사님들도 많아져야 서울 사람들도 영업이 편할 테고. 택시를 타봐요. 타면 몇천 원이라도 더 나오는데 우리는 늦을수록 좋지. 서울시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택시요금 조정은 공청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